없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11.6 재보선 이후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네. 독대. 성사는 되겠습니까? 안 만날 수 없죠. 안 만날 윤석열 수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당 대표도 안 만나고 예.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한다? 아, 그거는 뭐 저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자기 고집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줄줄이 약점인데. 줄줄이 약점이다. 그러면 독대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아니 일단 만남이 네. 내표의 교훈이라고 봐요. 내표의 교훈. 이탈이 내표했으니 여기서 멈춰라. 네. 더 이탈하면은 이제 진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윤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거라고. 맞아요. 예. 한동훈 대표 최근에 독대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저번에 추경호 원내대표 갔다 온 뒤로는 미련 없이 이제 두 국가다 이제 적대적 두 국가. 두 국가. 남북 관계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그 독대 얘기도 안 했고 매달리는 모습을 하나도 이제 안 보이려고 그리고 계속 용산을 저격을 해왔다고 매일매일 언론 플레이 아니면 무슨 발언하고 주변에서 이제 친한 그룹의 그 정치적 색깔이 조금씩 이제 강화되던 시기인데 뭐하러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요청하겠어요. 네. 이건 내 표를 본 용산에 내 표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달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용산에서 결정한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무게 중심이 좀 미세하긴 하지만 한동훈 쪽으로 일부는 넘어왔지. 근데 지난번 최혜병 때도 내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최혜병 표가 때도 있는 거예요. 내표였고 예. 이번에도 내표였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 최혜병 때도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독 지금은 더 이상은 못 지켜준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신지호 네. 전략 그 부총장이 아이 기소를 하든지 어떻게 좀 용산에 해봐 안 그러면 다음에 우리 장담 못해. 아 이렇게 그냥 질러버렸는데. 네, 네. 근데 다음 달에 또 특검 발의한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상황 변화는 있죠. 이 내표의 교훈은 다르다고 그때 네, 대표하고. 그때 정세가 달라졌다. 아, 당연히 다르죠. 네. 이번에 네. 여론이 얼마나 지금 대세가 지금 어디로 기우는데요. 그 독대가 이루어지면 아마 독대에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 이후에 내가 어떠한 건의를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독대에서 나눈 얘기가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자기 역할을 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라든지 아니면 글쎄 저는 그 얘기는 할 것 같은데 명태균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그냥 자기 목을 자기가 치세요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께 어떠한 내용을 건의드렸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수용 여부도 바로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애매모호하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겠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독대하거든 특검 수용을 건의해라. 네, 두 가지 특검 특히 지금 24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쌍특검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특검 수용할까요? 이 얘기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지금 특검을 막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무슨 특검 수용을 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중간적 대안이 필요한 거죠. 중간적 대안이 뭐가 있겠어요? 기소죠. 기소.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영부인의 기소. 불구속 기소. 그게 특검과 무혐의 중간에 딱 있는 거죠. 네, 기소는 해라. 네. 그다음에 대구지검에도 압력을 넣지 말고 소신껏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구지검? 창원지검? 아니. 대구지검? 최혜병 건. 최혜병 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불구속 기소로 지금 이 뜨거운 여론이 잠재워지겠습니까? 특검 요구가 사그라들까요? 근데 일단은 그 분노 게이지를 한 단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지금은 돌아선 분들 중에 일부를 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면 온통 그 여론이 그쪽에 쏠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을 조금 돌리는 효과도 있고. 김건희 여사 재판엔 출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거 얼마나 난리 나겠어요. 그렇죠. 그 앞에. 그때부터는 뭐 난리가 나겠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최근 뭐 아까 보니까 댓글창에 김종대 의원님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또 뭐 하나 습득하신 특정 정보가 한동안 있으시죠? 이제 그 정보가 없어 간신학 강의하다가 간신책이 출판사에서 다 왔잖아. 그래서 이번엔 모략으로 말 바꿨더니 어제 출판사에서 모략책을 또 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소화하느라고 바쁘세요? 예. 1000페이지짜리 2권. 예. 그런데 지금 그 김용남 의원님 미국 다녀오시느라고 우리가 삼부 토건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지를 그 못했는데 문제.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김종대 의원님이 습득한 특별한 정보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멋쟁 해병에서 왜 3부는 골프다 자꾸 이러는가에 대해서 좀 수상하게 전 보거든요. 네. 자기들이 그렇게 나올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종호 씨 문제인데.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3부 투자자라는 정보는 받았어요. 예? 그 멋쟁 해병. 멋쟁 해병 단톡방 5인방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한 사람은 김규현 변호사고 예. 뭐 이렇게 쭉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삼부 토건 투자자다. 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특정이 됩니까? 이종호 씨한테 네.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사람의 증언이에요. 이종호 씨한테 이 멋쟁 해병 한 명이 예. 소개를 해줬어. 예. 이종호 씨하고 이렇게 여기 한 명하고 연결을 해줬는데 예. 1사단 시범 행사 때도 같이 갔더라고. 그 소개자가. 소개자가 그러면 그 5명 가운데 이종호 씨도 있잖아요. 예. 이종호 씨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단톡방에서 뭉친 거고. 예. 그 전에 뭐 그 시범 행사도 가고 원래 이 교류가 뭐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맺어준 사람은 또 따로 있더라고. 어. 그런데 그분 증언은 이 중에 한 분이 자산가고 네. 실제로 삼부토건 그때 이종호 씨 소개를 받고 주식을 샀다. 이종호 씨 소개로 주식을 샀다. 그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 확인 중에 있어요. 확인 중에 있다. 이거 단독입니다. 예. 아니 확인 중에 있다니까. 예, 확인 중에.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시에 일단은 작전한 거죠. 작전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알았던 거예요. 네. 미리 알았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 간 거죠. 만들어 가면서 네. 주가를 5배 이상 띄웠으니까 뭐 돈 벌기 정말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일정을 이렇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것처럼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금융투자세를 폐지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이제 민주당이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마약 그 예. 수사 외압 문제 그다음에 이제 증언 관련해서 거부. 국회 위증한 거 요 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별도의 상설특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 건에 다 해당되는 게 이종호 씨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요거를 전술핵은 이제 나중에 써먹기로 하고 재래식 폭탄을 3발을 쏘자. 예. 그런데 한 군데 정밀 타격을 하자. 예. 이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이종호 씨한테 맞춰져 있다. 근데 이제 주식 작전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이종호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삼부토건 얘기가 나오니까 한참 후에 금감원에서 이상거래와 관련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벌써 몇 달 전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근데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예. 사실은 금감원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60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수사 기간이. 예. 그리고 대통령이 한 번 더 승인해 줘야 30일 더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더 해줄지는 알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60일 내로 끝내야 돼요. 그것도 수사 인력이 검사 5명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금감원에서 지금 미적미적하고 몇 달째 뭐 한다고 그러더니 결과물을 안 내놓고 더 있는데 수상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상설특검이 딱 시작이 돼도 기본적으로 주식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협조를 안 해주면 네. 이거 60일 내로 도저히 못합니다. 사실 수사를. 수사를 못해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예. 그거를 조사해 하겠다고 한 게 다름 아니라 금감원이고 금융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조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누가 압박을 했습니까? 뭐 당연히 살펴보겠다고 답이 나와야 정상이고 또 자기들이 약속을 한 거고 네. 국회 나와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 특검이나 뭐 상설 특검이나 뭐 조사를 방해한다? 이거 이제 판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 이런 금융 질서를 갖다 바로 잡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태까지 이복형 금감원장에다 대통령까지 네. 금융 이런 주가 조작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이 정부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떠들어 놓고 그리고 마약 잡겠다고 지금까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수 합수 본부인가 네. TF 만들어 가지고 메머드급으로 출범시켰는데 이 사건이 딱 영등포 경찰서에서 외압 사건이 터지고는 이 정부가 마약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은 정권의 의도는 나는 드러난다고 봐요. 네. 협조를 해주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네. 아니 니들이 주가 조작, 마약 수사 그렇게 강조해놓고 협조를 안 해. 이거 진짜 이거 이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건데. 네. 그러면은 상설 특검에서 된 내용을 갖고 또 특검으로 가는 거죠, 뭐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짧고 검사 인력도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죠. 예. 뭐 조그만 사이즈고 이걸로 그런데다가 금감원이나 금감위의 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이거 해봐야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협조를 이끌어내야죠. 네.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벌써 석 달이 그렇죠. 좀 예. 넘은 거 아닌가 예. 싶은데 맞아요. 그때 법사위 맞습니다. 하나 있고 예. 나서 그랬죠. 예, 정무위에서 이제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내놔야 되는데 네. 아직도 말이 근데 없.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정말 근데 지금 뭐 관저 의혹이면 관저 의혹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고. 아니 근데, 그런데 이게 네. 시기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정부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제화된 거는 사라지진 않더라고. 방해는 받을지어고 지연은 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설 특검으로 가면 일단 국면은 바뀝니다. 그 금감이나 금감원에도 어마어마한 압력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내놓고 안 내놓고 하는 거 그렇게 쉽게 결심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그러면 거기 내부에 또 입 맞춰야지 조직 통제해야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에너지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협조해 주자는 내부 의견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상설 특검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국민적인 의혹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딱 답은 못 내린다 할지라도 이 정부의 이제 태도를 보고 그 진짜 의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겠죠. 그 사실은 요거는 정치 이슈는 아닌데 지금 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예, 뭐 요 예. 말씀을 주셔서 최근에 드러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요. 네. 고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 아닌 거를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맞아요.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해. 맞습니다. 예. 뜬금없죠. 한국은행 총재가 왜 강남 8학군 뭐 얘기를 하면서 대학 입시 얘기를 예,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간 기업의 M&A와 관련해서 사실상 개입을 했어요. 네.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자기가 할 일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구분이 있는데 이게 네. 선이 무너졌어 지금 보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훌륭한 분이죠. 예, 뭐 예. 워낙 그 금융 그쪽에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 다 좋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국정 운영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 중구난방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터치해서는 안 될 분야에 대해서도 막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질 않나. 네. 뭐 민간 기업의 M&A와 관련해서 사실상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거를 한쪽 손을 묶어 놓질 않나. 네. 아 이거 이상해졌어요 정말. 아니 그런데 상상하기 정부의 어려운- 담당 부처이라는 게 이상해 보이니까 여기도 컨트롤 타워가 무너지니까 제3자가 나서가지고 또 떠들고 간섭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실제 정부 기능 자체가 고장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사실은 무슨 판 된 거지 그렇죠. 이거. 지금. 지금 그 국정 상황을 총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실이 김대남 씨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부가 어떤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더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 가운데 작가 한강 선생이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축하할 일이고, 그나마 그래도 난 단비처럼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일면을 장식한 뉴스 중에 제일. 유일하게 좋은 뉴스예요. 맞아요. 기쁜 뉴스. 예, 기쁜 뉴스. 너무 감동적인 김진태 뉴스. 지사가 5.18 망언을 했는데 이게 명태균 씨로 인해서 그 사건이 소환되면서 너무나 조금 또 아픈 얘기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이 소식이 들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소년이 온다 핵심은 5.18이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영광을 떠나서 광주 시민들이 큰 선물을 그렇죠. 받으셨다. 예. 그 호남이 이것처럼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설이 우리나라가 1970년대 부흥기였고 시가 1980년대 폭발을 했고, 근데 그런 기성 작가들이 대부분 거대 서사에 치중했다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일을 냈다. 그러니까 그 전 세대는 무언가에 억눌리고 항상 가위 눌려서 글을 썼다고. 이 독재와 냉정과 이러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런 류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 창문으로 역사를 보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거기서 결국은 세계적인 큰 인정을 받고 네. 존중을 받았다는 면에서 하나의 저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해원이다 이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네.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다.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난 참 어제 그 소식은 충격과 환희와 감동이었다. 네.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김용남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기뻤죠. 네. 아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근래에 유일하게 굿 뉴스였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굿 뉴스. 시작이보다 뭐 그레이트 뉴스라고 예,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에는 뭐 노벨 이게 발표되기 전에 맨날 뭐 예측 기사 이런 게 좀 나왔어요. 근데 아니, 요번은 없었어요.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그러니까 예. 정말 서프라이즈가 된 거예요. 아니 거기에다 한강은 저기 그 보수 정권에서 핍박받던 작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금서 목록에 오르고 네. 5.18 들어갔다고 공공도서관에서 책 빼버리고. 그러고 저기 뭡니까? 블랙리스트에 있었어요. 그거 올라가지고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고. 예,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5.18에 대해서도 많이 이러면서 오염된 목소리를 듣고 있던 터에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강 작가가 그때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투고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2017년에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저기 나는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로서 이 한국 국민들이 겪은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러면서 그 칼럼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 네. 그런데 보니까 저렇게 어떤 연약한 한 명의 작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주의자고 그러면서 어떤 그 저기 호남 정서를 또 나름대로 승화시킨 진보주의자고 거기다 인문주의자고 이랬던 어떤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 말을 한 것이 크게 꽃을 피웠다는 거는 우리로서는 참 이 하나의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희망을 보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는 너무 원님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한강 작가. 75년생이야. 아니 그런데 내가 실제 나이보다 좀 들어 들어 보인다. 보여. 그래가지고 나만 해도
가위가 늘려서 저런 시각으로 역사를 못 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막 피가 튀기고 역사가 움직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데 우리 인식이 고정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어떤 인간의 인문의 정신으로 이런 역사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기능이 많이 퇴화된 것 같고 우리가 너무 쇳소리에 익숙한데 저런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가 뭘 말할 줄은 모르는 세대였다고. 네. 항상 네. 뭐 잡혀가거나 누가 분신 자살했거나 이런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음 우리 후배들한테서 위로를 받는다. 그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네.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에 그러니까 대해서 엄청나게 엄청나게 메시지를 뭐 냈어요. 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네. 네. 한동안 명태균이 지고 한강이 뜨니까 뜨니까. 얼마나 숟가락 기뻤겠어요. 얹어야지 숟가락. 그러니까.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있어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실무 작업을 했는데 요때 포함시킨 사람이 작가 한강입니다. 예, 이런 꼼꼼한 역사의 기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자, 정말 기쁘네요. 이번 주말에는 온 국민이 그래도 한강 작가의 이 노벨 문학상 처음이에요. 한국 그럼요.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 중에 또 처음입니다. 제가 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고 오늘 많은 국민들께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새 막 유튜브 보시고 막 이러느라고 책들 잘 안 보셨는데 출판 시장이 또 다시 난리가 나고 책이 없어서 막 찍고 있고 뭐 도서 예스24 이런 데는 예약 주문 판매 걸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나는 기쁜 소식이다. 그런 소식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보자. 식으로 뭔가 뭔 상 타서 열풍이 일고 막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이런 걸 작가가 좋아할까? 이 소설이 나온 지는 다 10년이 넘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는 가운데서도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알리고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지 이런 상업적 열풍을 작가가 말았던 건 아닌 것 같아. 아유, 즐거워하세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숟가락 얹고 말이지 뭐 하고 난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네.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상 받았으니까 책 사서 봅시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